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국록의 거북이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돈 걱정 없이 사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상상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네빌 고다드의 부활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핵심인 상상력 속에서 살고 있기에 가장 현명한 삶은 상상력을 활용하는 삶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원하는 상상을 자유롭게 불러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외부 세상의 사실에 굴복하거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세요. 당신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굳게 붙잡으세요. 당신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만을 상상하세요.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하면 그 상태와 하나가 되며 그러한 일체감 속에서 당신은 변화된 상상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상태에 잠시 머문 후 곧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상태가 안정되어 지속적인 기분과 습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상태가 당신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루 이틀만 나 이제 변화할 거야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처음엔 낯설고 매끄럽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상상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그때가 돼서야 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진짜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해요. 더 이상 과거의 상태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맡기는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실체를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세요.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내가 장미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가 실제로 없어도 그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이는 영적 감각, 즉 상상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내면의 이미지에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용해 이미지에 실제 같은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수확을 돕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들이니까요. 현재의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을 현재 느끼세요.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순수한 상상의 바다에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세요. 파산 상태인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경마장에서 자신이 고른 경주마가 이기는 것을 상상하기로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상상 속에서 티켓을 정리하며 각 경주의 우승마를 골랐다고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 속에서 반복하며 실제로 전율을 느낄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선원이 저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봤고 그 돈을 상상의 셔츠 밑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한 전체 드라마였고 3주 동안 밤마다 이 장면을 반복하며 그 상태에서 잠들었습니다. 3주가 지난 후 저는 실제로 경마장에 갔고 그날 상상 속의 무대와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계산원이 현금으로 주지 않고 84,000달러짜리 수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처럼 똑같이 상상해야 이룰 수 있냐?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상 속 장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고른 것이 어떤 장면이든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모든 느낌을 동원해 결과를 집중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 애써서는 안 돼요. 단지 상상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성취는 여기서 끝이었냐? 아니었어요. 첫 번째 승리는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지만 가족의 미래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두 번째 행운이 일어난다면 이른바 확률의 법칙을 뛰어넘어 자신의 상상이 이 기적 같은 현실을 실제로 만든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상력에게 두 번째 과제를 줍니다. 저는 많은 돈이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은행 계좌에서 많은 잔액을 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제가 두 곳의 은행에 있는 장면을 상상 속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지점장이 아주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것을 보려 했고, 그 직원들이 제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으려 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보고 싶다고 직원에게 말합니다. 한 은행에서 $10,000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15,000의 잔액을 보았어요. 상상 속의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잔고를 본 후 경마장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0로 시작한 경마가 $11,500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가졌던 돈은 은행에 있는 잔액을 포함해 $36,000가 되었어요. 이 상상 속의 장면 모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음속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경마장으로 다시 갔어요. 그곳에서 막건을 작성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왜 그랬는지 실수로 2개의 티켓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티켓이 당첨이 된 거예요. 합한 금액은 $35,700가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치 실수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제가 2개의 우승 티켓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9번째 경주의 끝에서 조마사가 말의 참가를 취소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간사는 조마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말이 못 나올 뻔했는데 결국은 나왔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처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계획된 결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전개되었나요? 결과는 우리의 상상력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과를 완전하게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충실하게 결과를 상상했고 모든 것은 그의 수학을 돕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가 실수로 우승 티켓을 2번 만든 것, 그리고 조마사의 요청을 간사가 거부한 것은 상상의 드라마가 모든 계획을 결말을 향해 진행시키기 위해 창조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인식해야 하고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향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하죠. 상상을 오직 값어치 있고 희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상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듯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의 세상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현실이라는 물질 세상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활동이 삶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이 단단한 세상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고 상상력의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며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는 딸을 만나러 갑니다. 항상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던 딸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 당장 필요한 돈이 $3,000였습니다. 남자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당장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딸의 요청으로 함께 상상력을 이용해 돈을 끌어당기기로 합니다. 먼저 돈이 모든 곳으로부터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것을 시도했어요. 딸은 돈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까지 모든 곳으로부터 돈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쁨의 느낌을 항상 가지면서 이 상상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모든 것에 기쁨만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 함께할 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딸은 본래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날 남자의 어머니께서 문득 손녀를 위해 만들어 놓은 $3,000짜리 수표를 건넵니다. 그 어머니는 하루 전날 자신이 가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돈을 받을 때 기쁨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의 딸의 상상에서 벌어진 일의 경이로운 변화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의식의 초점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어떤 한계도 없죠. 삶의 드라마는 우리의 물질적인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분위기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그 감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향하도록 솜씨 좋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삶의 환경들을 창조하고 사건들을 명령하는 것이죠. 감정을 알아채고 이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단언하고 있는 것 모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상과 감정에 대해서 가장 와닿게 이루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히 우리가 실천하기 참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분 얘기 하고 생각이 나신다면 이 감정과 느낌을 다시 한번 같이 실천해 보세요. 55세에 실직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기댈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 방세도 밀린 상태에 통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네빌의 강의는 끊임없이 들은 그녀는 자신도 상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상상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이 느낌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잠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어요. 2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큰 부자가 된 친구에게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딱한 소식을 들은 부자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그녀와 나누기로 결심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요. 덕분에 그녀는 2년 동안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굉장한 것들을 사는데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느꼈고 자신의 감정 상태가 그 밤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해서 행복한 꿈을 꾸게 했더니 정말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그 감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 행복한 감정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인식이란 것이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 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이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상태의 생명을 풀어 넣으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워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 늘 놀라운 일이죠. 바라지 않는 느낌은 품지 말고 잘못된 형태나 모습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이나 타인의 불완전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런 한계들이 각인될 겁니다. 당신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마세요. 이것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 전부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반대 성질의 더 강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보다 우세한 것이 현현되어 나타나죠. 나는 이미 건강하다 라는 느낌은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현재 시제로 상황이 어떻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미래 시제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망을 아직 현재는 아니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반드시 현재 이미 그러하다 라고 느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이미 풍요로워 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느낌은 현현에 앞서며 모든 현현의 기반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보이는 세계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에 주의하세요. 감정의 불안정,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깊게 느끼게 된다면 몸과 환경 모두에 불편함, 즉 병이 시작됩니다. 목표로 하는 것에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한 느낌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패나 후회의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상태만을 느껴보세요. 원하는 상태의 실체를 느끼고 그 확신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느낌의 변화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느낌이 하나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원하는 상태를 각인시키려면 이미 소망이 실현되었을 때 느꼈을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오직 원하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해요.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지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요청한 어려움과 장애의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죠.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궁으로 느낌을 매개체로 해서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생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것 그대로 형체를 부여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을 희망이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느낀 그대로의 실패의 결과를 잠재의식에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해내야 하는 가장 높은 성취는 생각과 느낌을 숙달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통제하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자아를 통제해서 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원하는 것만을 느낄 수 있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잠과 기도를 이용하세요. 잠들려고 할 때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끼며
성공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평평하게 누워서 소망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간직하면서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고 그 느낌에 편안히 몸을 맡기며 무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찾아다니는 것은 소망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밤이 되어 당신은 침대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찾아요. 이 느낌은 당신을 창조한 그 잠재의식 공간으로 당신이 잠든 상태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찾아서 잠재의식 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에 놓고 고요하게 잠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밤마다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이나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잠들어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고 불만스러운 상태로 잠에 빠지거나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잠들면 안 돼요. 잠의 상태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잠재의식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아니면 무덤덤한 채로 보든 잠재의식은 당신의 믿음 그대로 충실하게 받아들여 형체를 부여할 거예요. 특정한 느낌을 가지고 잠들면 잠재의식에게 그 느낌을 각인시킵니다. 우리의 완벽한 연인인 잠재의식은 당신과의 사랑의 결실로 각인된 인상을 세상에 낳을 겁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개의치 말고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껴보세요. 만족스러운 느낌을 현실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느낌을 나타내는 환경을 존재 안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따라옵니다. 당신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꿈꾸며 잠들어 있는 불멸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꿈꾼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현실의 옷을 입습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세요. 의식 안에서는 어떤 불가능도 없음을 깨닫고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객관적인 상태들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주관적인 상태였어요. 당신이 그것의 실체라는 느낌을 부여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곳까지 그것을 불러낸 것입니다. 먼저 상상하고 그 후에 상상한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항상 최상의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 시리즈 중 상상에 대한 예시 위주로 담겨있는 책이에요. 상상의 힘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다 를 증명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서 상상을 실천할 때 힌트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도 제가 소개했던 네빌 고다드 책 중에서는 가장 종교색이 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책의 중간 부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클라이막스로 진하게 종교색이 녹여져 있긴 해요. 뒤에만 좀 그렇지 중간까지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 무기우신 분들도 이 책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상과 느낌에 대한 내용이 마인드셋 하기도 좋아서
오늘 그 부분들을 잘 꼽아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내가 이미 건강한 모습을 느끼며 잠드세요. 내가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돈을 원한다면 여기저기서 돈이 나에게 오는 모습을 상상으로 보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세요. 이미 나는 건강합니다. 이미 나는 풍요롭습니다. 오늘부터 이 느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원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3번, 기쁨에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말하며 마무리할게요.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